이 집에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집중 살아볼 겁니다. 런던의 청담동이라고 불리는 런던 최고의 부촌. 한 잔에 50만 원 하는 커피부터 연 회원권이 1,400만 원인 헬스장, 길거리에 널린 슈퍼카들과 누구나 아는 슈퍼스타의 집, 그 뒤에 숨은 부촌의 현실까지 과연 이렇게 비싼 동네에 사는 게 가치가 있는지 저희가 직접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새 집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가는 집이 저희가 런던에서 살아본 집 중에 가장 비싼 집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국 시골에서는 한번 50억짜리 저택에 머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도시에 있는 비싼 집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여기 동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집들도 엄청 고급지고요. 와, 이 정원 갖고 놓은 거 보세요. 런던의 초고소득층만 살 수 있는 지역은 과연 어떨지 저희가 일주일간 살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와,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는 페이크고 사실 저희가 살 집은 바로 여기. 집이 반지한가요? 네, 놀랍게도 850만원짜리 월세집의 정체는 반지하였습니다. 어두컴컴하구만. 와, 이 반지하라 그런지 확실히 어둡다. 어두운 집에서 저희를 맞이해준 건 귀여운 고양이였는데요. 집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불도 좀 켜고. 일단 집이 어두워서 불부터 켜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복도로 들어오면 왼쪽에 주인분 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 방과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면 큰 고양이 한 마리랑 작은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거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인테리어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엔 충분히 이쁜데 말이죠. 아이고 아파. 나를 물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도 있고 말이죠. 지금 이 거실 바깥에는 정원이 보이는데 창문이 있는데 꽤 커요. 그래서 아침에 이쪽에 햇살이 들어올 때는 생각보다 반지 하나도 박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 그 오른쪽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집주인분들의 다양한 술 컬렉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엌이에요.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의 부엌이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드는 게 찬장 안에도 다 조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볼 월세 850만원짜리 집입니다. 어떠세요? 제 돈 안 내니까 살 수 있어요. 여기가 진짜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거실이 넓기도 하고 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정원도 있어서 조금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집은 여기서 월세가 엄청 비싼 곳은 아니랍니다. 더 비싼 곳들이 널려 있어요. 그거는 내일 저희가 본격적으로 탐험을 다녀보겠습니다. 탐험, 렛츠 고! 렛츠 고!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집 구경을 다녀보겠습니다. 런던 집 보기! 여기가 어째서 런던 최고의 부촌인가를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집인데 여기는 지금 한 가구 사는 집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집이 엄청 큽니다. 저런 집에 런던에 혼자 산다? 와... 너무 예쁘다, 로즈하우스. 아, 참고로 여기 켄싱턴 지역에는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보면 이 파란색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이 집에 살았던 중요 인물에 대한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켄싱턴 앤 첼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 건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부촌 곳곳을 탐험하며 집 구경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집 구경이 끝나고 나면 런던의 가장 비싼 상점가들이 또 이곳에 몰려 있대요. 저희가 도대체 상점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한번 구경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런던에서 가장 비싸다는 백화점에 가서 저희가 쇼핑을 해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요 바로 근처에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바로 이 집이거든요. 타월하우스라고 하는 집인데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레드 제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락앤롤 밴드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사는 곳입니다. 집 내부는 이렇게 화려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집 주인분이 산책하시다가 자주 마주친대요. 그래서 저희도 잘하면 여기 사는 동안 뵐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들도 여기 집 구경 왔나 봐. 이어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유명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월도 알고 나도 알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 이 지역은 이제 홀랑파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뒤에 보이는 집들이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지금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아요? 여기다! 저희가 오려고 했던 23번 집. 제가 뭔데? 저 집에 사는 게 바로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도 그냥 걸어가면서 구경할 수 있는 거리에 유명 연예인의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언젠가 성공해서 저희 베컴 집 벨 한번 불러보자.
뭐 벨트 하자고? 아니 벨티가 아니라 넘어가는 거지. 아. 초대받아가지고. 그런 로망이 있어? 베컴이 살고 있는 저 집이 618억 원이래요. 저 안에 침실만 8개가 있고 플레이룸이랑 짐, 스파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집들이 정말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안에 막 샹들리에도 지금 반짝반짝하고 이런 집은 하우스 시팅 안 나오나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집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여기 있는 집들은 최소 400년이 된 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새 집일수록 비싼데 영국은 오래된 집인데 관리가 잘 된 집일수록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서 혼란스럽구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어나더 월드라서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물론 여구역에도 이런 좀 아파트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마 월세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이지 않을까. 서울 평균 월세가 뭐 10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런던 평균 월세는 300만 원대래요. 근데 이 지역 저희가 있는 켄싱턴 첼시 왕립구의 경우는 평균 월세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의 6배에 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아파트라고 해도 월세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월세 600만 원에 어떻게 살지? 근데 여기 차들이 좋은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BMW 차도 보이고 테슬라도 보이고 현대차다. 이 지금 고급진 차들 사이로 현대차가 하나 보입니다. 그만큼 현대차 위상이 높습니다. 여기 써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구가 켄싱턴 앤 첼시 구라고 했잖아요. 영국에 수많은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얄자가 붙은 건 딱 3곳이래요.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부촌을 넘어서서 여기는 왕립으로 인정받은 굉장히 전통성 있는 부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묘수가 붙어있으면 마법관이라는 뜻이라는데? 아 그래? 옛날에 여기가 마법관이었다. 아 그런 거야? 여기가 지금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거고 그 사람들 말이 보관되던 곳이 여기라고? 근데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냥 보통 거리 같지가 않잖아요. 뉴스는 18에서 19세기 런던의 대저택 뒤편에 위치해 귀족들의 마차와 말, 마부의 집을 둔 작은 거리인데요. 오늘날은 대부분 리모델링되어 조용하고 아담한 고급 레지던스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런지 건물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개인 차고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2층에 집 대문이 있는 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리예요. 이곳은 바닥도 옛날에 말이 돌아다니던 돌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럼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돌바닥일 수 있는 거네. 베컴이 사는 거리가 바로 뒷골목인데 집 사이즈 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와 이런데 부동산 지금 붙어있다. 봐봐. 안 그래도 부동산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와 저 집 저기 있는 집 아니 74억짜리 매물이 평범한 매물처럼 붙어있질 않나. 저기 있는 집은 주에 1200만 원을 받는데 세상에 월 아니고 주에 1200만 원 받는 집이 있더라고요. 진짜 비싸다.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부동산이네. 안녕하세요. 제일 싼 집 어딘가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됩니다. 100만 원에 되긴 할까?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런던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녹지가 진짜 많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오는 길에도 공원을 굉장히 여러 개를 지나쳤거든요. 요 바로 옆에도 공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 아무리 걸어도 입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런던에서 일반 사람들은 출입조차 불가능한 프라이빗 정원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 프라이빗한 정원을 중심으로 단원으로 감싸져 있는 이 타운하우스 30채가 조지안 양식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영국에서 건축 양식이 아름다운 거리로 유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참 돌아서 겨우 공원 입구를 찾았는데 역시나 여기는 공원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키를 가진 사람들만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키는 이 집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공원이 아니라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일반인들은 접할 수도 없는 개인 공원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를 만약 대여한다면 한 달에 3,000파운드라고 합니다. 와 여기에 지금 베드룸 하나짜리 방을 사는데도 86만 파운드가 나온대요. 여기서 방 하나 침실 한 개짜리 집을 사느니 차라리 요트를 사겠어. 요트를 사겠다고. 아니 나는 그냥 5억이면 요트를 사서 여행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람처럼 요트를 사겠어요. 과연 오늘 보이는 차 중에 가장 비싼 차는 어떤 차일까요? 와 지금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니야? 이거 페라리인데 페라리? 나 저런 거 실물로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로? 너 본 적 있어? 완전 많지. 아 그래? 저 어디 뭐 흔한 차야? 포르쉐네 정확히는. 그게 뭔데? 페라리 포르쉐라는 차야? 아니 저런 차를 그냥 개인 차고도 아니고 그냥 여기 길가에다 대놓는다고요? 여기 또 있다. 이것도 또 포르쉐인 것 같은데? 2억 3천만 원밖에 안 해.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친구 현대. 여기 더러워 현대는. 이게 너무 심한데?
아니야, 이러지 마, 현대야. 테슬라다. 2억밖에 안 하는데 너무 싸다 그치? 아니,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약간 물가 관념이 이상해지는 것 금전 같아요. 가치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 오, 저기 또 벤츠 지프. 저런 차 비싼 차인가? 이거 3억 6천만 원까지. 3억 6천. 와, 우리가 본 차 중에 제일 비싸다 지금. 옵션에 따라서 5억 7천만 원까지도 나온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프라이빗 파크.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무조건 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현대식이야. 카드를 대느나 보다 여기는, 그치?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라니. 비밀의 정원 같죠? 지금 이제 저희가 가는 거리는 켄싱턴 첼시 왕립구에서 가장 비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싼 거리가 이렇게 복잡한 곳에 있단 말이야? 심지어 구글의 스트릿뷰도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거리를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여긴 지금 보니까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촬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비싼 거리이자 천만장자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 그 안의 풍경은 정말 딴 세상이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와, 거리가 정말 있을 수 있냐.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왕실 소유주로서의 남다른 품격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집은 철강재벌 락슈비 미탈의 저택인데 무려 2,800억 원. 청담동의 초고화 펜트하우스를 10채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아, 궁전 같네. 왕이 사는 곳이야? 진짜 신기하다. 여긴 정말 another world네. 와, 진짜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촬영조차 불가한 굉장히 삼엄한 경비와 으리으리한 대저택들로 가득한 특이한 거리였어요. 와, 나오자마자 뭔가 이렇게 갑자기 분주한 상업거리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 다른 세상이야. 그리고 여기 근처에 또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왕립예술대, 왕립음악대, 그리고 임페리얼 컬리지까지 세계의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이 켄싱턴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 앞에가 이제 로열 컬리지 오브 뮤직입니다. 여기는 이제 왕립음악대.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것 같다 그치? 여기가 또 이제 그 세계 명문대학이라고 손꼽히는 임페리얼 컬리지입니다. 와, 진짜 대학이 으리으리하다. 대학이 규모가 크기가 좀 멋있네. 이제 저희가 켄싱턴 앤 첼시 구를 지나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구로 넘어왔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구가 요즘 또 굉장히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또 다른 부촌이더라고요. 여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과연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 저건 또 뭐야? 아, 여긴가 보다. 이게 뭔데? 아, 아직 계시나 보구나. 근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 유명한 노숙인이 한 분 계시대요. 이게 그분 집이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영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몇 년째 비어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 집이 지금 아무도 안 사는 집이고, 그래서 이 집 대문 앞에 자기 집을 차리셔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분이랑 인사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집은 겁나 큰데 왜 집주인이 없지? 이게 지금 너무 비싼 집들은 안 팔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매물로 나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집이 안 팔려서 빈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꾸미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 예쁜데? 여기 뒤에 계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는 안 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이 여기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생활을 하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몸에 들고 계신 게 온갖 명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제 옷장이고 막 그랬을까?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지금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 저희가 사실 다니는 지역들의 문제가 영국의 집값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집들 중에 상당수를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제 돈 많은 일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집을 부동산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저택도 사실상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지금은 버려진 집이야, 그지? 제가 있었던 켄싱턴 첼시구가 전통적인 부촌이라면, 이 웨스트민스터는 좀 더 현대적인 부촌이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으로 구경하려고 하는 집도 굉장히 현대적인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까에 비해서 별거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집 가격을 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이 집 가격이 무려 7천만 파운드입니다. 7천만 파운드면 1,300억 원이거든요. 와, 리셉션부터 엄청 고급지다. 아까 베컴 집이 618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집의 2배예요, 2배. 지금 보니까 이 7천만 파운드가 여기 맨 상위 펜트하우스 층이에요. 지금 저기죠, 저기.
저기 사는 사람들이 7천만 파운드를 내고 사는 거야. 그 말 문제가 있네.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오래되고 잘 관리된 주택일수록 비싸다더니 이 웨스트민스터가 그걸 부정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먼트가 무슨 호텔급인데요? 아니 이거 호텔 로비 아니야? 근데 진짜 아파트먼트라고 쓰여있네? 이 부동산 매매에 쓰여있는 설명에 따르면 런던에서 가장 특별한 부동산 중 하나를 소유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약 930m 제곱의 펜트하우스에서 런던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 전용 테라스와 전용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보안과 레저 시설이 안에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6천만 파운드. 아까보다 저렴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여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고 여기 펜트하우스 금액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1억 7,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강남에 빌딩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돈인데요. 평수만 해도 500평이 넘는다고 해요. 그 안에 21m짜리 수영장도 있고 시네마도 있고 칵테일 바도 있고 도서관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해서 세계 슈퍼리치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거리도 정말 우와 저거 뭐냐 저거다. 영국의 자부심이라고 불리는 헤로드 백화점. 와 밤에 보니까 진짜 예쁘다. 저희가 저기는 마지막 날에 저기 가서 장을 봐볼 겁니다. 어느새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일단 오늘은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25,000걸음 걸었다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집 구경하느라 25,000걸음. 집 보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 원래 집 보려면 그렇게 열심히 돌아가긴 하더라. 근데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살 집이 전혀 아니다. 자, 저는 어제 여행을 마쳤었던 나이트브리지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런던 부촌의 상점들을 둘러보려고 해요. 바로 지금 제 옆에도 버버리가 보입니다. 이 거리가 진짜 명품으로 가득 차 있는 거리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거리가 스노운 스트리트예요. 이 스노운이라는 뜻 자체가 런던의 상류층 여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노운 스트리트를 지나서 이제 첼시에서 가장 비싼 길이라고 불리는 킹스로드로 향할 겁니다. 이제 이 사이로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 킹스로드입니다. 일단 오늘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선물을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사한 제안을 최근에 하나 받았거든요.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뭘 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가장 비싸다는 거리에서 좋은 제품을 사가지고 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창고 세일인데 과연 세일하는 가구와 액세서리의 가격이 얼마나 할지. 제가 집안 인테리어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되게 고급진 다양한 가구들인데 와 너무 예쁘다. 근데 가격이 1,100파운드. 이런 거 너무 귀엽게 생겼다. 995파운드. 와 너무 싸다. 진짜 할인율이 큰 건 느껴지거든요. 예쁜 디자인에 그렇지 못한 가격들. 테이블 560만원, 식기 세트 150만원, 예술작품 5,300만원. 도저히 제가 살 수 있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잠시 눈을 돌려 다른 가게들을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근처에 가장 비싼 헤어살롱 중에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긴가 보다. 바로 여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이 리처드라는 사람이 영국 왕실 인사들이나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머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졸업한 학생한테 머리를 자르는데도 85파운드고 이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한테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자르고 말리는 데에만 무려 325파운드라고 합니다. 머리 한번 자르고 말리는데 325파운드. 60만 원이 넘는다? 와 진짜 다른 세상이죠. 우리나라는 진짜 비싼 미용실을 얼마나 하나요? 제가 이번에 영국 부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정말 놀라웠던 게 영국에는 프라이빗 사교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유명 인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거물들, 상류층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정예 멤버십 클럽이고 그 클럽의 회원들을 위한 사교 공간이 따로 있대요. 거기 안에서는 호텔, 바, 수영장, 운동시설 다양한 서비스들을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런던 곳곳에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더 슬롱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진짜 정해진 멤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구경을 하고 싶어도 여기 멤버인 친구의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이 프라이빗 클럽이 런던 곳곳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클럽은 뭐 100만 장자도 거절을 당했다는 클럽도 있을 만큼 정말 초상류층들만 교류할 수 있는 클럽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집은 지금 런던에서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 해운 재벌이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영국의 비싼 세금을 통상하면서 팔고 떠났다고 합니다. 킹스 팰레이스 가든에 있는 귀족 집들도 1억 파운드대였는데 여기는 지금 2억 5천만 파운드짜리 집이고요. 4,715억 원짜리 집이라고 합니다. 와, 내부 면적만 800평이 넘고 이 정원까지 포함하면 2에이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런던 부촌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KX라고 하는 곳인데 쓰여있다시피 Private Member Club입니다. Can I ask you one thing? What kind of building is it? But this down is KX Gym is a private members club with gym, restaurant and spa. Ah, it's a gym. Yeah. Thank you so much. 제가 이곳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헬스클럽 멤버십 비용이 월 116만 원, 1년에 1,4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입비 370만 원과 스파, 트레이닝 비용은 따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충격적이네요. 아무튼 어딜 가나 상류층들은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 정원, 프라이빗 소셜 클럽, 프라이빗 짐까지. 모든 게 비싼 이 동네에서 과연 커피는 얼마나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비싼 카페가 어디야? 영국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파는 곳은 런던에 있는 숏 런던이에요. 숏 런던에서는 약 265파운드 정도 하는 커피가 있어요. 이 커피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아주 희귀한 커피라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답니다. 265파운드요? 이야, 커피 한 잔에 50만 원인 카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네요. 안에 인테리어가 상당히 고급진데 실제로 주문한 사람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비싸지만 값어치가 있었다는 평도 있고 너무 바가지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가장 귀족적이고 가장 비싸다는 백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저는 선물을 사줄 수 있을까요? 네, 이 가장 비싸다는 런던의 또 명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시다시피 노숙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영국의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행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여러 계층과 여러 면을 둘러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조금은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드디어 영국의 럭셔리와 전통의 상징 헤로즈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야, 저 인테리어부터가 고급 럭셔리라는 단어를 선물로 만든다면 저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헤로드 백화점은 1800년대부터 있었던 굉장히 전통 있는 고급 백화점이래요. 영국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백화점이기 때문에 다른 백화점에서 볼 수 없는 자체의 독자 브랜드나 디자이너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엄청 고급스러운 백화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분위기 전체에서. 저는 여기서 한번 장을 봐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나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는 식료품이겠더라고요. 이 그라운드 플로어에 지금 보니까 푸드홀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또 다른 럭셔리네요. 와, 푸드코트가 이렇게 고급진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들어오자마자 캐비어가 있습니다. 1kg에 6,000파운드까지 합니다. 여기도 또 캐비어야? 와, 캐비어를 왜 이렇게 좋아해? 캐비어가 럭셔리의 상징인가 봐요. 이어 등장한 소고기는 1kg 13만 원에서 무려 140만 원까지 하는 미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이건 키로에 775? 럭셔리 감자칩. 이 감자칩은 한 봉지에 무려 10,000원이더라고요. 맥앤치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맥앤치즈에 트러플을 넣었더니 12파운드가 됐습니다. 야, 근데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사실 여기서 장을 보기로 한 게 지금 제가 늦게까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저녁 요리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았단 말이죠. 너무 비싸네요, 예상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투고투고를 이 헤로드에서도 하더라고요. 투고투고는 가게에서 판매하고 남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뜬 게 없어요. 좀 구경을 하면서 이게 뜰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 찾지 못한 선물을 다시 한번 골라보기로 했는데요. 가령 이런 꿀 같은 거 18... 와... 금이 들어있잖아. 와, 이거는 금이 발라진 초콜릿인가? 무슨 초콜릿이 반짝반짝하게 생겼고 20파운드. 이거 확실히 헤로드 프리미엄인 게 헤로드 기념품으로서 디자인이 돼 있고 트브레드에 20파운드입니다. 와, 근데 여기가 여행 끝나고 한국 들어갈 때
선물 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티박스래요. 20파운드 정도 하는데 이걸 열면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 모양으로. 여기 와보니까 최상급 상품들이 다 모여있어요. 이 중에서 투고투고 떴다. 됐다. 예약했다. 투고투고로 저녁 예약했어요 방금. 35파운드짜리 저녁인데 12파운드에 샀습니다. 이제 이것만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을 깜빡했는데 Can I ask you one thing? I got the Too Good To Go deal? Yeah, that's in the lobby. Where is that? 와, 너무 친절하게 지금 바깥까지 안내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픽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받아야 되는군요. Here. Thank you so much coming all the way to here. Thank you so much. 투구투구 픽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로즈 그림이 그려진 다즐링 쿠키도 샀습니다. 드디어 선물도 정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갑니다. 자, 열어봅시다. 런던에서 가장 비싼 백화점에서 산 가장 비싼 저녁. 사실 가장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9파운드짜리 라자냐. 두 번째로 또 9파운드짜리 파르미지아나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가지가 들어있는 이탈리안 요리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9.35파운드짜리 케이준 그릴 치킨. 양이 좀 적다. 이거 누가 파먹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마지막으로 9파운드짜리 그린 가데스 샐러드. 도합 7만원어치 식사입니다. 와, 그것만 해도 거의 17,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닭고기 하나에 2,000원. 뭐 어쨌든 일단 맛이 중요한 거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치킨부터 좀 맛있긴 하군. 고급진 맛의 여신 샐러드. 아주 상콤하고 맛있는데? 이게 금융치료일 수 있는데 콩을 싫어하는데 콩을 맛있게 먹게 돼. 저희가 즐겨 먹는 라자냐. 이런 라자는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네. 마지막 가지 요리까지. 와, 너무 맛있어. 고소한 치즈에 육즙 가득한 가지를 먹으니까 아주 맛있구만. 조합이 너무 맛있는데요? 정말 밸런스 있게 잘 만든 음식이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맞아. 솔직히 말해 헤로즈 백화점 요리 꽤 괜찮더라고요. 암튼 요 며칠간 런던에 부툰에서 지내며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동네 여행은 진짜 재밌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와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했던 그 건물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문화가 숨어 있는지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는데 저희 통장은 여기 살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체험하기에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런던에서 단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이 동네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이번 여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 해롤드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모험에서 만나요.